있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올 때는 뭐 2문제 정도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요약집 8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쳐놨죠? 설립할 수 있다. 네 번째 줄에 밑줄 쳐놨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고 협회 설립할 수도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고요. 거기 인원수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5 빼기 2는 3, 30명하고 20명 숫자 비교를 해야 되겠죠? 20명, 30명 바꿔서 낼 수도 있다. 85페이지 요약지 메뉴에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지부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4번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 수탁 업무 중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죠? 수탁 업무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시도이사 업무잖아요. 직무교육은 물론 등록관 정의할 수도 있고요. 수탁 업무, 위탁 업무는 정반대말인데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맡긴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 맡아 하는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죠. 양가로 3번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려면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서 받아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제규정 변경 승인 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협회는 공제료 수입액 외에도 실무교육 받으면 교육비 받고요. 협회 회비도 1년에 한 달에 6,000원 받는데 이런 거 빼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가 한 명당 19만 8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지금 약 11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으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협회에서 받는 공제료가 1년에. 200억 받았으면 20억 원 적립해야 된다고요. 책임준비금을. 갑자기 사고 나면 배상해 줄 돈을. 86페이지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5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 이내입니다.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인데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해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 요청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위원회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5개 위원회가 있네요. 6개. 6개네. 우리 6개인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 위원회 비교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낸다면. 자, 그 다음 2번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공제운영위원회는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87페이지 맨 위에 있는 협회 회장, 디귿에 있는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 자, 그 다음에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 맨 위에 6번 재무건전성 유지인데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100%고요. 이거는 공제금 달라면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900억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총 2천억인데 900억은 현금으로 1100억은 부동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본부, 관악구 봉천 8동에 있는 본부 건물, 그 다음에 각 지부, 안산에도 지부가 있죠. 지부 건물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정도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5번 협회의 지도감독입니다. 협회 지도감독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모두 국토부 장관이다. 양가로 3번 위반 시 제재인데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칙이. 협회에 대해서는 100만 원 과태료, 징역 벌금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협회 인가 취소 없어요. 협회 인가 받잖아요. 설립하려면.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협회는 아무리 잘못해도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양가로 4번 맨 밑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지회 설치할 때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는. 단 공제사업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있었죠. 예외. 그거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이게 맨 앞에 있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한데 제가 맨 앞에 있는 걸 앞에서 안 풀었는데요. 다 해설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 설립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연인은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자연인이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사람인지는 등기를 해야만,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 알 수 있죠. 법인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동사는 그냥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데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죠. 지금 민법에 현재 개, 강아지, 개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뭡니까? 민법상 지금 현재 개는 지금 현재 민법상 물건이에요. 물건. 그 민법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개는 물건에서 빼는 걸로. 이제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 물건이니까 물건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뭐 물건, 자기 물건이니까. 물건이 이제, 물건에 개 같은 거 뺀다고요, 이제 앞으로. 개라고 해서 좀 이상하나? 뭐라고 해야 돼? 저는, 강아지? 어쨌든 시험에 민법 총칙이니까 그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물건,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다. 물건이라는 게 있다고. 물건, 민법 총칙에 보면. 자, 어쨌든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누가 소유자인지 지번만 알면 다 조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이수만 SM 회장이 52살 먹는 18살 여자한테 50억짜리 증여해 줬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돈 가지고 해주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부인하고는 사별하고 혼자 살더라고. 혼자 사니까 18살 해도 별 차이 안 나요. 70살이고 52살이니까 별 차이 모른다고. 늙으면 똑같아요. 젊을 때는 한두 살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만 같이 늙어가는데 50 넘으면 52살이나 70살이나. 이수만이가 70이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나이 먹었나 싶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600명,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참석해야 된다. X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하고 다르다고 했죠. 아까 숫자, 우리 요약집에 다시 한번 볼까요? 요약집에 제가 84페이지 맨 밑에 비교 정리해 놨잖아요. 84페이지 맨 밑에 5 빼기 2는 3하고 그 위에 전국적으로 6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요 숫자 헷갈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출제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요. 비슷비슷한 숫자. 4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며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의사가 수행한다. 전부 다 누구라고 했어요? 협회 관련되는 거는 국토부 장관. 단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죠. 그 빼고는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 요약집 84페이지 그 표에 보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발기인 300명 이상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라는 말을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다고 했죠. 인가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20명이면 300명이죠. 광역시 및도에 20명씩이니까 15개면 300명이잖아요.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그럼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야 되고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답 2번입니다. 2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영리법인이죠.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재산 많이 모아놓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 재단,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재단 다 있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재산 50억도 전부 다 김영삼 재단에 다 기부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 8조가 넘잖아요. 재산이. 그 재단이 무슨 재단 이름이 뭐예요? 정수장학회. 박정희 할 때 정, 유경수 할 때 수 줄여서 정수장학회잖아요. 이게 지금 한 8조 정도 돼요. 재산이. 정수장학회. 그 이사장 누가 다 임명해요? 그 관계자들이 다 그 후손들이 한다고요. 그럼 돈 많으면 형제 간에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동생하고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면회도 안 받아주잖아요. 아예 서로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돈 많으면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지. 저도 형제들하고 사이 안 좋아요. 돈도 없는데 사이도 안 좋아요. 돈이나 많으면 모르겠는데. 왜냐면 형제간이 9명이거든. 9명 되니까 다 만날 수도 없어요. 뭐 누가 하나 죽으면 만날까? 그전에는 다 만나지도 못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와이프는 좋아하더라고. 계속 사이 안 좋게 지내라 이러더라고요. 사이 좋으면 맨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이 안 좋으니까 갈 필요도 없고 서로 만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좋아해요. (2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모든 건 과반수 동의입니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원래 협회 지금 11만 명 중에서 뭐 600명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이것도 협회 만든 사람 보니까, 세대한공인회사 협회 만든 분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서울서 100명 모으는 거는 쉬운데 제주도에서 20명 모으기가 힘들대. 서울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장 될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 20명 숙박비하고 한 몇 천만 원 돼야 된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오라고 하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회장 될 것도 아닌데. 그럼 미리 돈 투자해가지고 그분들 숙소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 이게 한국공인회사협회가 회장 선거가 간접 선거였어요. 대의원들이 뽑았어요. 그 옛날에는 500만 원씩 다 받았어요. 대의원들한테 500만 원씩 줬어요. 회장 나갈 사람이. 그래가 떨어지면 돌려받고 붙으면 안 돌려받고 관행이 그랬어요. 요즘은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 받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는 회장 한 명이 계속 10년 넘게 장기 집권을 했는데 요즘은 회장 3년만 하고 나면 무조건 바뀌더라고. 직접 선거하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계속 장기 집권했고요. 간접 선거할 때는. 3번, 협회는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4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데는 지부는 국토부 장관, 지회는 시도지사.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게 지부죠.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그래서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는 상록구, 단원구 두 개가 있는데 지회가 시군구별로 지회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따로따로 둘 수 있어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에 한 개밖에 못 둔다? 답은? 시군구별로 둔다고 했으면 안산은 안산시 전체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단원구에 한 개, 따로따로 둘 수 있다. 답은 뭐냐고요? 예, 따로따로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 했잖아요. 구별로 둘 수 있어요. 구별로.
자치구에 한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은 X다. 그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게 지부,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요것만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토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이 물론 국토부 장관 요청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있고요. 요약집 89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말입니다. 89페이지 그 표 신고사항만 그 시도의사 등록관청이고 나머지 다 국토부 장관이죠. 지부 지회 설치 신고,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 이거 빼고 모두 국토부 장관. 단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전부 누가 지방법원장이 행정처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신고관청이 가태료 부과합니다.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분의 5 가태료 등이 있는데 전부 신고관청이 부과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도의사가 하는 게 많다고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의사가 부과하죠. 그 다음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가태료 부과합니다. 물론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전부 지방법원장이 하죠.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세요. 50페이지 50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4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했죠.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단체,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말인데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왜 주겠어요? 왜 준용한다 이런 게 민법에 보면 몇 조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민법 조문 보면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또 한 번 더 읽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럼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법 조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없으면 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 또 한 번 더 공인중개사법에 열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전이 두꺼워지니까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2번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집값 내리는 방법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전부 각 본사 서울에 못 두고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비수도권으로 뭐 대학교 그 말 들어보니까 또 막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좋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이런 게 워싱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시골 즉 캐나다 가는데 거의 뭐 북부에 시골에 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근데 그걸 지방대학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도 서울대학교 빨리 100곳으로 옮기고 관악 캠퍼스 없애고 이런 거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득권들이 반발해가 전부 서울대 출신이 우리나라 지금 다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옮기는 게. 예,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는데도 지금 협회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지금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그 기획 본사들 많이 옮겼잖아요. 비수도권을 옮겼는데도 뭐 혁신도시 이런 거 보니까 상가 같은 거 비어 있는데 공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김천 이런 데 혁신도시 가보니까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전부 출퇴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회사가 있어도. 2번이 정답이고요.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협회 고유 업무로서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 협회는 수탁 업무로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할 수 있죠. 고유 업무로서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2번이 답이고요. 11번 협회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잖아요. 우리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증보험 성격을 가진 제도고요.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졌다. 이거는 판례예요. 법조문에 넣고 판례가 있어요. 2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승인 얻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3번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몇 퍼센트 이상 적립해야 된다 했어요? 몇 퍼센트? 몇 분의 몇? 100분의 100입니까? 100분의 10입니까? 100분의 10, 10%.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4번인가요?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세요. 공제료 수입액 56번에 10분의 1 맨 밑에 공제료 수입액이라고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라고 했죠? 네. 100분의 100이라는 것도 출제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10.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요. 5번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43번, 5번 밑줄 치세요.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 43번에 5번. 3개월입니다. 옛날에 이게 2개월이었는데 바뀌었어요. 3개월로.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사업입니다. 이게 공제사업 해가지고 남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주배당을 하면 안 된다고요. 좀 웃기는 거는 그럼 비영리 사업이고 남겨 먹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공제료가 서울보증보험료보다 더 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더 비싸요. 이거 19만 8천 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협회는 구상권 행사를 악랄하게는 안 해요. 웬만한 거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은 지체 없이 바로 구상권 행사해요. 조금만 잘못되면. 구상권 행사니까 다 토해내야 된다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사고 안 낼 자신 있으면 싼 거 가입하는 게 좋겠죠. 서울보증보험 10만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좀 비싸더라도 협회 공제 가입했어요. 왜냐면 협회가 잘 돼야 개업공개사들도 잘 된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부 때 1999년도에 모든 협회를 다 복수주의로, 노조도 복수노조 가능하잖아요, 지금. 모든 협회 2개, 3개 가능하도록 복수협회로 바꿨어요, 전부. 근데 단 김대중 정부 때도 그때 개혁을 못한 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2개는 못했어요. 그 의사협회, 변호사협회는 하나밖에 없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막강하죠. 의사들은 뭐 징계하는 것도 자기들 의사 면허 취소하는 것도 못하게 막아가지고 법 통과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술하면서 막 성추행하고 이런 거 해도 계속 의사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 면허 취소가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자격 취소 없고요. 아예 의사, 변호사는. 우리는 자격 취소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는 자격 취소도 없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살아도 변호사 자격 취소 안 된다고요. 우리는 협회가 2개이기 때문에 단결이 안 돼요. 협회 11만 명인데 데모하라고 모이면 1000명도 안 모여요. 한 번도 1000명 모인 적 없어요. 우리 15회 시험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데모하러 저도 몇 번 나갔어요. 그때는 안 나가면 너 내년에 강의할 때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하도 협박을 하고 문자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석은 했었어요. 해가 사진만 찍고 SNS 올리고 딴 데 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때 데모 해가지고 추가 시험도 생기고 했잖아요. 15회 때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11번에는 답 4번이고요. 12번에는 1번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지금은 1년에 19만 8천 원 내고 있다. 19만 8천 원이라는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섞어놓고 찾아 쓰면 안 된다. 4번,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되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다. 이 대상입니다. 아까 3가지가 있었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 13번입니다. 13번. 168페이지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00.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거 지키려고 제가 한국공인회사협회가 900억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책임준비금이 100분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의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빼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14번, 이건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한번 출제됐는데, 그래서 별표 3개죠. 이것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요약집에, 저도 책임을 안 지려고 요약집에 안 적어놓기는 적어놨죠. 어디에 있어요? 요약집에 보면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 아예 없나? 찾지도 못하겠네.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14번은 극히 희박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5번, 협회와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보궐위원, 보궐선거 전부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딱 하나 예외 있습니다. 대통령만 빼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고요? 지금 보궐선거 한 날, 보궐선거 당선된 날부터 5년이라고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이 아니고요. 전임자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벌써 다 끝났죠? 근데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한 1년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전임자 남은 기간만. 경상남도 도지사는 도지사직 박탈되는데 어제 안 합니다. 보궐선거 안 합니다. 그거는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19명이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6명만 찬성하면 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면 11인이면 6명 이상 출석, 과반수면 4명 이상 찬성하면 되죠. 이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잖아요. 5개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 리얼은 맞네요.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험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보험의 성격을 지니는데 보험, 예를 들면 암 걸린 사람이 암보험 가입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막 계속 휴대폰 전화 오더라고. 보험 가입하라고. 무슨 치매 뭐 이런 거 하여튼 내 심혈관계 이런 보험 가입하라고 오길래 지금 뇌졸중 걸리는데 가입 가능해요 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가입하라고 하길래. 병 걸린 사람은 암 걸린 사람 암보험 가입 못한다고요? 마찬가지 사고 내놓고는 이게 공제 가입 못한다고요. 공제사고 이미 중개사고 내놓고 가입해가지고 공제가 못 받죠? 화재 발생했는데 화재보험 가입 못하잖아요. 사망보험 가입하려면 죽기 전에 가입해야 된다고요. 죽고 나서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 자동차 사고 내놓고 가입하면 안 된다고요. 판례입니다. 판례.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는 내용이고 리얼은.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옳은 것은 했는데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죠. 틀렸고 1번은. 2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3번은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위에 별표 신경 별로 쓰지 말고 저한테 강의 수업할 때 별로 안 들어본 내용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다 말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90점 받는데 지장 없는 거는 앞으로는 말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왜냐면 계속 범위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면 이제 이때까지 범위를 늘려갖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줄여야 된다고. 범위를 이렇게 늘렸다가 다시 줄여가지고 이게 80% 해마다 나오는 거 80%가 매년 출제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반복해가지고 하면 합격한다고요. 100점 받아야 될 필요 없다고. 절대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르는 거
시험장에 가서 그냥 바로바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1번에 풀고 나면 1번 마킹 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세 과목 동시에 120문제 2차는 세 과목 동시에 봤다고 옛날에는 쉬는 시간 없이. 그럼 10분 남았다 이렇게 하는데 120문제 마킹하려면 마킹이 돼요 안 돼요? 손 들들들 떨고 막 여자분이 옆에 앉아있는데 막 벌벌벌 떨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줬어 그때는. 그러니까 좀 안정해가지고 마킹을 하더라고. 지금은 떨어도 요즘은 여자분들 어디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뭐 거품 물고 들어누워도 아무도 손도 안 대는데 잘못 손댔다가는 오히려 손댄 사람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 떨든 말든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거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미리 모의고사 많이 연습해봐야 되고요. 그냥 바로바로 한 문제 풀고 마킹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맞더라고. 꼭 그게 힘들면 한 과목 보고 나서 마킹하고 봐야지. 한 번에 전 과목 다 하려면 80문제 다 하려면 힘들어요. 10분 남았다 하면 갑자기 불안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손이 떨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적성에 안 맞으면 그냥 한 과목 체크해놓고 한 과목 다 풀고 마킹하고 그 다음 과목 풀으라고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1번 풀고 1번 마킹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번 모르겠다면 모르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나중에 지금 모르는 게 나중에 생각나냐고 생각 안 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2차는 시간 많이 남는 이유가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7일 금융감독원장 돼 있는데 이게 뭐 생각한다고 금융감독원장 생각한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모르면 끝이지 그게. 생각할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2차는 시간 많이 남아요. 그 많이 남아도 바로바로 그냥 마킹 하셔야 되겠죠. 8월 며칠 날 원서 접수합니까? 8월 9일부터 13일간 5일간 접수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일간 열흘 동안 접수했어요. 작년에는. 올해 5일로 바뀌었고요. 추가 접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취소한 인원만큼만 추가 접수 받아요. 그럼 시흥시에 취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추가 접수 안 받아요. 그 추가 접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9시 8월 9일 09시부터 접수하죠. 미리 다른 거 저도 이게 제가 코로나 접수해 보니까 다른 거 인적사항 다 입력해 놓고 클릭만 딱 거기 밤 12시 돼서 딱 해버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안 됐다고 막 나오고 이러던데 접수하기 전에 쉽던데 해보니까 미리 다른 거 다 해놓고 클릭만 딱 시간 땡 해야 되지. 9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8시 59분 59초 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로그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다른 것 입력 다 해놓고 그냥 클릭만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해버리라고. 그래야 그 학교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까운 학교 갈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접수 끝나면 코로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일 내 마음대로 선택 못해. 남아있는 시간대만 할 수 있더라고요. 벌써 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하는데 월요일 날 저는 물론 강의가 있어서 월요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늦게 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시간대 못 맞춰요. 그 남는 거 비어있는 거 그냥 무조건 그 예약해야 되더라고. 똑같아 우리 공중에서 시험도. 빈 학교 있으면 거기만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차버리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고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접수해야 된다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이 35만 명 정도 예상돼요. 35만 명 정도. 코로나는 지금 한 300만 명이 이번에 접수 대상이어가지고 좀 서버 다운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30만 명이니까 서버 다운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바로 하여튼 빨리 땡 하자마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좀 여유가 있었는지 작년에 이천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와서 봤다더라고요. 시험을. 그 이천에서 오기 힘들어가지고 여간 잡아놓고 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시험 봤다더라고요. 컨디션이 중요하죠. 그날 잠자는 게.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갑자기 너무 일찍 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자도 안 되고. 저도 여러 번 시험 봤는데 너무 일찍 자놓으니까 또 한 2시, 새벽 2시 돼서 깨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미치겠더라고. 그러면 또 수면제 먹었다가 잘못하면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해야 돼. 너무 밤늦게 공부하는 거 좋지 않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진짜 힘들더라고. 힘들기는. 그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한 100일 동안 지금부터는 이제 잠자는 습관도 패턴, 루틴을 정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계획대로 해야지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제 100일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공부하는 것만 전념하시라고. 다른 거 뭐 어디 시집이나 친정이나 이런 데 오라고 해도 안 가야 돼. 한 번씩 못 하다가 나중에 잘하면 잘하는 건 아닌데 맨날 잘하면 잘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밥 하라고 하면 밥 다 태워버리고 소금을 뿌리고 반찬하라고 하면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하라 소리 안 한다고.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지 말라 제발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나중에 잘하면 잘한다 소리 해요. 맨날 잘하면 잘한다 소리도 안 한다고 계속 시키기만 하고. 자, 그래서 2번까지 했나요? 3번까지 했어요. 국토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 승인 받습니다. 협회 공제사업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 공제사업 검사하는 것만 금융감독원장이 국토부 장관 요청 있는 경우 할 수 있고, 지부 설치 신고,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 등록관청, 사후 신고입니다. 신고는 사전인지 사후 신고인지 주의해야 돼요. 지부, 지회 시험에 14회 때 물론 문제를 잘못 출제하긴 했는데 설치 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이게 가정답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유일하게 가정답, 본정답이 한 번 뒤바뀌었어요. 14회 때 설치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게 가정답에는 O였는데 제가 이 신청해가지고 이거 X로 바뀌어버렸어요.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에 하잖아요. 지금 제 카페에 그때 그걸 아직도 안 지우고 있는데 엄청나게 요거 얻어먹어서 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안 되겠냐. 이거 답 달라지면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내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설마 가정답에서 아직까지 봉정답으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심려치 않으셔도 되고 아마 복수정답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가정답에 이게 O라고 했다. 본정답에서 X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욕 많이 댓글에 적혀져 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제 앞으로 주도관이 닫고 좀 조용해라. 이렇게 글을 놓고 그랬었어요. 그 한번 유일하게 이렇게 답이 바뀐 적도 있었다. 가정답하고 본정답하고. 그래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휴폐업 신고 모두 미리 신고. 그 다음에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신고가 매장 신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근데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가족묘지, 종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전인지 사후인지 좀 주의하시라고요. 지금은 이론을 통해서 이론만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이론을 다시 역으로 모르는 거 찾아가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4번 공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각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 포함이라고 했죠? 홀수 맞습니다. 4번은 5번 공제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제가 강의할 때 간사, 서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별표 어렵게 되어 있네요. 시험에 우리 요약지 87페이지 그 10번은 밑줄 안 쳐져 있죠? 별로 제가 강조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약집에 있긴 있어요. 거기 10번 맨 마지막에 위원장 임명한다. 위원장 밑줄 치놓으세요. 국토부 장관 X.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아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X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1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 국토부령 이거는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나오면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2번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5년 암기 프린터 5년이
몇 번에 있습니까? 5년이 41번에 9번. 41번에 9번 밑줄 쳐놓으세요.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자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요약집 8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리얼에 가나다라마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 나와 있죠. 87페이지 요약집에.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4번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위원장,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미리 지명한 위원,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5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172페이지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1번 둘 수 있다가 아니라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7명 이상 11명 이하죠. 3번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2년. 암기 프린터 38. 시험장에는 이거 암기 프린터만 가져갈 거니까 가급적이면 암기 프린터에서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38번 거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임기는 2년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4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암기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 3분의 1. 3분의 1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가로 안에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19명의 3분의 1 미만이면 몇 명이에요?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입니다. 6명 이하. 3분의 1 미만이면 3분의 1로 나눠보세요. 아마 이게 19 나누기 19 곱하기 3분의 1을 해야 되나?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면 6명 이하입니다. 6명 이하.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 5번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재직 중인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5번이 맞는데요. 난이도 지금 별표 3개라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약집에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요약집 87페이지 동그라미 리얼의 동그라미 답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있는데 별로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죠, 수업할 때. 그러니까 별표 3개라고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난이도만 어렵고, 어렵다는 건 안 중요하니까 어려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잖아요. 1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3 보칙부터 하겠습니다.